네, 오늘은 하스랍 청년 나오셔서 지각, 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각이 중심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방법입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자도 못 되고 주님 오늘 이 주제도 제게 정말 필요한 너무나도 제가 먼저 고쳐야 될 주제인 줄 압니다. 주님, 제가 먼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 지각에 관하여서 아버지 꼭 이 죄성을 뿌리 뽑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제가 먼저 변화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정보를 전달할 때에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에게서는 지혜가 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각과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쓰는 방법을 이제 볼 건데요. 제가 이 주제를 받게 된 이유는 제가 학생 때부터 지각을 항상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출석이 엄청 안 좋았어요. 이제 학교를 빼먹기도 잘 빼먹고 지각도 너무 잘한지라 이게 조금만 더 지각하고 빼먹었으면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심각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꼭 뿌리 뽑고 고쳐야지 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앞에서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지각하고 늦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는데 제가 너무 찔렸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못 느낀 채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 활동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늦는 거예요. 제가 회장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회도 미리 나와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도 항상 늦고 찬양 인도자인데도 지각하고 그냥 그 어떤 것도 지각을 안 한 부분이 없어서 계속 이제 이 목사님과 이선행 형제님, 김다성 회장님께 권면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도 못 고치던 중에 정말 크게 한번 얼마 전에 이제 권면을 듣고 나서 제가 엄청 이제 회개하면서 꼭 고치겠다.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 하고 12시간 만에 다시 지각을 합니다. 이게 개벌음 남 못 준다고. 제가 그때 너무 제 자신한테 실망을 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제 당연히 이선행 형제님, 이 목사님, 저를 권면해준 다성 오빠까지 해서 다들 충격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12시간 만에 다시 지각을 할 수 있냐. 너 사람이냐 진짜. 너만한 애 진짜 못 봤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강의를 이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까짓거 지각 안 하고 일찍 다니면 되지라고 하지만 중증 환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알아보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모든 약속 시간에 30분 전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이제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지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지각을 벗어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너의 취약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럼 발표해라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아멘?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은 이거를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각을 하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자, 알람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갑자기 잠에서 깨요. 이런 일이 별로 흔치 않거든요. 우리는 꼭 누가 엄마가 깨우거나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데 혼자서 그냥 기분 좋게 잠에서 깨요. 막 몸도 가볍고 개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상쾌해요. 굉장히. 앞에 송환이가 많이 웃고 있는데 공감이 되나 봐요. 그리고 눈가에 따사로운 햇살까지 싹 한 줄기 비춰지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새소리도 막 달콤해요. 오늘 기분 되게 좋은데? 나 일찍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 나서 집이 갑자기 평화로운데 그 쎄한 고요함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기분을 못 잊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여기 털이 서요, 진짜로. 이때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뭘 찾죠? 핸드폰을 찾아요.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무음. 상상하기도 싫어요, 정말.
근데 부재중 전화에 수십 통의 연락. 망한 겁니다. 저는 이 망함을 언제 느꼈냐면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거를 차례대로 싹 이 기분을 느낀 다음에 핸드폰에 봤을 때 요일이 일요일이었던 거죠. 그것도 오전. 오전에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후에 일어난 거죠. 대예배를 제가 빼먹은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어갖고 나한테 내일은 있을까? 나는 그냥 죽었구나. 내가 살 수 있을까? 난 이제 우리 교회 못 다니겠다.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뒤로도 전 계속 지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한두 번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면 프로 지각러가 되는 겁니다. 제가 프로 지각러입니다. 근데 이 프로 지각러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수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100% 실수인 줄 알았어요. 매번 지각할 때마다. 근데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나는 매번 실수한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하고서 지각을 한다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무언가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거는 주도 면밀하게 에너지 소비가 된대요. 그러면 내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그냥 실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저 실수였어요. 이번에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조차도 저는 항상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각을 했다라는 걸 알고 난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 지각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항상 1분에서 10분 이 안쪽으로 지각을 해요. 이게 한 30분, 1시간 지각하면 그냥 안 가겠다는 소리죠, 그거는. 근데 이 1분에서 10분이 얼마나 얄밉냐면요.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야, 나 같으면 안 늦겠다, 안 늦겠어. 1, 2분 늦을 바에는 야, 좀 일찍 나오지. 근데 이 프로 지각러들은 이 1분에서 10분을 시간으로 안 쳐요. 일단은 시간으로 안 치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정도를 지각하고 항상 이유가 있다. 이건 이전에 형제님이 저한테 항상 말하는데 넌 이유가 너무 많다. 지각을 하는데 이유가 없을 리가 없다. 근데 정말 지각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지각하는 게 아니라 지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를 어떻게든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을 무시하는 행위에다가 피해를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실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크게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하긴 해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합리화와 동시에 나한테 큰 피해가 일단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괜찮지 않나 하고 다음에 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네 번째 출발선부터 다르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전 좀 충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찍 온 사람과 지각한 사람은 출발선부터가 다른데 회의로 비유하자면 회사에서 이제 일찍 도착해서 회의를 준비하는 회사원은 미리 회의 내용도 다 검토해보고 내가 할 말도 다 이제 차근차근 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회의에 들어가지만 늦는 사람은 일단은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지라 막 급하게 들어가서 대화에 잘 끼지도 못해요. 일단 적응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럼 적응하는데 과연 내가 적응이 됐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먼저 준비된 사람들과 진도가 점점 벌어져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과 이미 진도가 밀린 상태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그날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면 그래 오늘 정도는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진도가 뒤처졌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일상이면 나의 삶 자체가 그 누구보다 뒤처진 삶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뭐 잘나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삶은 아니더라도 내가 지각으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뒤처진다라는 건 정말 무섭고 너무 한심한 일이다 싶어서 더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각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폴린 웰린이라는 박사가 22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서 이제 지각 상습범을 조사해봤더니 17%의 학생들이 상습범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미루기를 좋아하고 자기 조절에 문제가 있고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미루기를 좋아한다는 특히 우리의 죄성, 게으름과 연관이 돼 있고 이 2번 자기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교만임을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꾸준히 반복해서 지각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고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더 제가 내가 그건 완전 교만이었네 라고 생각했던 건 정시에 이제 약속 시간에 간다. 예를 들어서 6시가 약속 시간이면 저는 항상 6시에 가야 된다라는 마인드였어요. 왜냐하면 1분도 내가 일찍 가는 게 아까웠어요. 이게 참 웃기죠. 저는 지각하는 건데 그럼 남의 시간은 또 아깝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찍 가지? 이제 전양근 목사님도 항상 일찍 가시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막 한 2시간 전에 가시고 막 이러세요. 그럼 저는 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쉬고 내 할 거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이 바뀐 건데 6시 1분만 지나도 저는 지각자가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1분도 안 늦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전 되게 덜렁거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한 번만 놓고 와도 그걸 다시 가지러 가는 사이에 나는 지각하는 건데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넉넉하게는 15분이 걸려요. 근데 저는 항상 10분을 남기고 교회를 와요. 100% 지각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넌 어떻게 10분 안에 올 생각을 하니? 라고 하는데 저는 그 10분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교만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교만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각하고 또 안 좋은 습관에 있어서 좀 가장 또 큰 원인인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중 작업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되게 좋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한 번 이제 하나의 한 작업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는 그렇게 사용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부분인 거를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멀티태스킹이 왜 원천적으로 인간이 불가능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보세요.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의 경우에서 한번 빨간 사각형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실제로 시켜보면 왼쪽 경우에서든 오른쪽 경우에서든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시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빨간 사각형을 찾아야 될 때 이 나머지 초록색 사각형들은 다 뭡니까? 회방꾼들인데 회방꾼이 3개에서 훨씬 더 3배 이상 늘어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상황에서는 좀 달라져요. 이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정 시간이 걸리는데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 경우와 지금 경우에는 뭐가 다른가요? 아까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빨갛고 사각형인 걸 찾아야 정답이죠. AND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 AND가 뭡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죠. 아주 간단한 멀티태스킹의 상황이 들어가니까 약간 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ND가 한 3개 정도가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예요. 못 찾습니다. 여기서 원리를 찾아야 되면요, 남자다 AND, 안경 썼다 AND, 모자 썼다, 이렇게 AND가 몇 가지만 들어가도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게 AND인데 AND가 3가지만 들어가도 우리 인간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에 별명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마랍니다. 어느 정도 악마느냐? 내가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신경을 안 써야 되는 일에다가 붙여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상황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을 갉아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껌이에요, 껌. 자, 껌 씹을 때 신경 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씹으시는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껌 씹을 때 잘못 씹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혀 깨물잖아요. 사실은 이게 혀를 안 깨문다는 게 엄청난 동작이긴 하죠. 이게 계속 철판 두 개가 왔다 하는 건데 혀가 넣었다 뺐다. 사실은 이거 99%의 확률만 돼도 큰일 나죠, 정확도가. 왜냐면 그래도 100번 씹을 때마다 한 번씩 혀가
끝나는 큰일 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한 활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도 많이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안 씹어요. 자동화된 행동이죠. 근데 이렇게 껌을 씹은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면 껌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20% 가까이 떨어지는 연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멀티태스킹조차도 무혐하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껌을 씹고 난 다음에 껌을 뱉고 단어를 외우면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돼서 이게 단어를 외우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껌을 씹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한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이 멀티태스킹과 스위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설수연 씨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위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요 일에 잠깐 주의를 머무셨다가 바로 다른 일로 주의를 옮기셨다가 다시 그걸 주의를 빼내서 다른 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능력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스위칭을 잘하는 정도만 돼도 항공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선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짧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TV를 보면서 동시에 핸드폰 잘하는데 이거 멀티태스킹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주의력을 옮겨 다니면서 보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보는 게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주의력을 옮길 때 완전하게 온전히 옮겨지는 게 아니라 전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잔류물도 옆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이 사람한테는 사실 되게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데 이 멀티태스킹에 대한 실험도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로 이제 150명 대상으로 2초간 문장을 보고 외우겠는데요. A팀은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문장을 외웠고 B팀은 그냥 집중해서 문장을 외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B팀이 훨씬 발음이 긴장가지고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정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A팀은 정답률은 좋지 않았지만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오히려 집중력이 더 높게 올라가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아서 이렇게 전두엽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멀티태스킹으로 인해서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전두엽에서 더 집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 더 활성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오히려 분산되고 기억력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정신력까지 소모가 되니까 멀티태스킹을 하면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짐 빠진다. 일 처리는 뭔가 느린데 짐 빠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흔하게 나는 근데 멀티태스킹을 그렇게 잘 안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멀티태스킹이 바로 핸드폰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잠깐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그게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건 핸드폰을 무음으로 꺼놓고 아니면 전원을 아예 꺼놓고 옆에 두기만 해도 멀티태스킹이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대학생 500명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A팀은 핸드폰을 아예 다른 공간으로 가져갔고 B팀은 무음으로 해서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엄청 크게 차이로 B팀이 훨씬 더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그럼 A팀이 왜 더 안 좋은가를 봤을 때 우리는 핸드폰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미디어도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경도 쓰입니다. 뭐 연락이 오거나 뭐가 있나 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면 우리 전두엽에서는 내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쓸데없는 것들을 걸러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두엽은 이 핸드폰으로부터 내가 집중이 잘 안 될까 봐 이 신경을 이쪽에 쓰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내가 온전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을 쏟지 못하고 얘를 신경 쓰지 않도록 전두엽이 이쪽에서도 일을 하고 내가 하려는 일에도 일을 쏟다 보니까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집중력이 낭비되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갉아먹는다라는 이야기를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은 정말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이 멀티태스킹에 계획 오류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여성교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5시에 제가 집들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내 단장도 해야지. 근데 지금 1시네? 그러면 아직 내가 이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하나씩 합니다.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내 단장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3시인데 절반도 못한 걸 발견을 해요. 나는 좀 되게 바빴던 것 같은데 일 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됐지? 그럼 그때부터 더 바쁘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왔다 갔다 막 이제 해요. 근데 제대로 마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시간에 대한 계획이 너무 이제 철저하지 못하고 넉넉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을 좀 느릿느릿하게 되는데 이제 안 그래도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더 속도를 느리게 만들거든요. 그럼 일이 조금씩 미뤄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몰아서 한 번에 하면 더 잘 안 될 거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성공해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일정이 밀리고 지각합니다. 이게 제 루틴이에요.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내가 교회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지. 나는 뭐 좀 이것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해보면 다 밀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도 완성되는 게 없이. 그러면 이 지각과 계획 오류를 어떻게 하면 막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아까 위에서 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박사님들이 말한 이제 정답과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 하루의 일정과 시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대충 이제 꼭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계획표를 세워보라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크게 밥, 잠 이렇게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좀 꼼꼼히 써요.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걸 써야지 하루에 제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를 보면서 시간 개념을 챙길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냥 무작정 막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이 아니란 걸 멀티태스킹을 보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일을 집중해서 끝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우리가 옆에만 있어도 방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연락을 또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연락을 되게 안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많이 혼났기 때문에 소리는 켜두되 습관적으로 보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꼭 최소 10분에서 15분 도착하는 게 그 외에 약간 좀 미국의 귀족 계층은 거의 그게 룰이래요. 그 먼저 도착해져 있는 게.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없는 걸 보면 예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리 도착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한 박사가 이제 내놓은 방법인데 약속 시간 전에 계획 하나를 더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시에 약속이 있으면 8시 20분에 근처 카페에 가서 내가 커피를 사서 기다려야지 라고 하면 그 9시 시간은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계획을 미리 더 방지해 놓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시간도 사용하고 그리고 지각하지 않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앞에 말씀이었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저는 진짜 항상 게으르기 때문에 되게 난 좀 잘하고 싶다, 좀 여유롭게 좀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지 항상 행동은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했으니 정말로 먼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좀 마음을 풍족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정말 하루하루 저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제가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너무 헛되이 그동안 보냈다라는 생각에 정말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도 함께 열심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저는 이제 멀티가 된다.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뭐 2가지, 3가지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는 다루지는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예시를 들으니까 조금 약간 멀티태스킹이 악마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겠는데요. 저도 이렇게 해요. 성경을 좀 공부하다가 밀어놓고 뭐 이해실 사모님 성경
뭐 성경에 대해서 또 그것도 강의 찾아보고 밀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제 성경책을 갖고 그거를 고린도전서를 보다가 밀어놓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매일매일 해야겠다라고 계획만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그 능력치를 나는 이만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긴 막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찾아 헤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영이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 동영상 다 해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요거 한번 준비해서 발표 좀 해봐. 그랬더니 아 그래도 되고요. 책 한 권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 한 권을 정독을 하려면 마음을 먹고 숨 한 번 쉬고 뭐 2달에 한 번을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책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니까 영상을 한 번 싹 서rak 보거나 책을 한 권 읽거나 똑같이 다가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하지 말고 요것만 하든지 혹은 저것만 하든지 해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더 가치 있게 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막 예수님 말씀 막 집중하면서 이러는데 마르다는 막 아니 이거 왜 안 도와주고 야 예수님 얘 좀 보라고 이렇게 한다니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지각 그리고 멀티태스킹 이런 것을 제가 자세히는 이해는 안 하지만 시간상 아마 그렇겠죠. 제 마음에 영적으로 미루어 보아 나는 너무 거창했구나. 작은 거 하나도 성실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창했구나. 뜻만 거창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수능 점수가 거의 8등급 되는 친구들이 막 경희대에 넣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경희대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저귀를 차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기저귀를 찬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높게 잡는 건 중요하지만 계획 없이 그리고 열정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은혜에 도달하는 그 대가는 치르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심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스라비도 늘 내쉬면 정말 저한테 이제 아담 많이 맞은 날은요 3시 50분쯤에 도착을 해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4시에 바깥에 가 있어요. 3시 59분에 다들. 그럼 스라비는 안 와요. 자기는 50분에 온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측에서 얘기하다가 그걸 놓치는 거죠. 시간을. 만약 4시에 만난다면 우리는 3시 59분에 1층에 다 모여있다면 우린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 50분에 왔는데 뭐 50 몇 분에 왔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 4시 2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그냥 내가 이미 교만해진 마음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우리 일에 너무 분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예배와 또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만남 이런 거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나의 가치를 또 나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무계획으로 정말 함부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상상만 하고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면 정말 이제는 계획적이고 게으르지 않고 또 배려하고 열정적으로 아버지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방면에서 뛰어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